햇들아, 너 혹시 동네 강아지들을 다 데려올 생각이니? 이 말이 나온 순간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주는 웃을 수 없었어요. 폐교된 시골 학교에 홀로 남아 과거의 아픈 기억에 갇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연주에게 어느 날 나타난 건 말라비틀어진 진돗개 한 마리였죠. 그런데 이 개가 연주에게 가져다 준 건 단순한 동반자 이상의 무언가였습니다. 버려진 존재끼리 만나 서로를 치유해 나가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햇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진돗개는 연주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들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선물들은 연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햇들이가 연주에게 가져다 준 진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연주는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최연주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낡은 알람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연주는 여전히 침대 한쪽 끝에만 몸을 맡기고 잠을 잤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연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폐교 운동장을 바라보았죠.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 공간은 이제 잡초만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연주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 준비를 마친 후 연주는 작은 찻주전자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연주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죠. 그 사진들은 모두 연주가 교사로 재직했던 시절의 기억들이었어요. 가장 큰 사진에는 연주와 마지막 제자들이 함께 찍은 졸업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사이에서 연주도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연주의 눈길은 사진 속 한 아이에게 머물렀어요. 앞줄 맨 끝에 서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 바로 유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찻잔을 들었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넘어가면서 몸을 데워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연주는 매일 아침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과 마주했죠. 폐교가 된 지 이제 1년이 넘었지만 연주는 여전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교육청에서는 다른 학교로 이동을 권했지만 연주는 완고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작은 공부방 겸 독서방을 운영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마을의 아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젊은 부부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갔고 남은 것은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연주의 독서방을 찾는 아이들도 손에 꼽을 정도였죠. 연주는 차를 다 마신 후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치고 펜을 들었어요. 이것은 연주가 교사 시절부터 써왔던 수업일지였죠. 비록 지금은 정식 교사가 아니지만 연주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이 일지를 작성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어주면 좋을 텐데. 연주는 펜을 천천히 움직이며 글을 써내려갔어요. 그런데 펜을 들고 있는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또다시 그 아이 유진의 모습이었죠. 몇 년 전 연주가 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 무렵이었어요. 유진은 연주의 마지막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아이였죠.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날도 유진은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는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유진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목숨을 건졌지만 연주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만약 그날 유진과 조금 더 시간을 보냈다면, 아이의 마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폐교 건물을 비추며 따뜻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연주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연주는 수업 일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었죠. 독서방 정리를 하고 책들을 먼지 털어내는 것이 연주의 일상이었어요. 비록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지만 연주는 언제나 누군가 올 것을 대비해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연주는 독서방 뒤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러 나갔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배추와 무가 제법 자랐습니다. 연주는 호미를 들고 텃밭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기 시작했죠. 혼자 사는 생활이지만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연주에게는 위안이 되었어요. 그런데 잡초를 뽑고 있던 연주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쓸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동물의 울음소리였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지? 연주는 호미를 내려놓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울음소리는 학교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 창고는 예전에 체육용품이나 청소 도구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폐교가 된 후로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공간이었죠. 창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연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연주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쪽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연주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창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게 한 마리가 보였기 때문이었죠. 진돗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온몸이 더러워져 있었고 털은 엉켜 있었으며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아. 연주는 무의식적으로 탄식을 내뱉었어요. 진돗개는 연주를 보고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커다란 눈으로 연주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묘한 공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연주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남편을 잃고 제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킨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너도 혼자구나. 연주는 천천히 진돗개에게 다가갔습니다. 진돗개는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연주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암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젖꼭지 부분을 보니 최근에 새끼를 낳았던 것 같았죠. 새끼들은 어디 있는 거니? 연주는 진돗개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탈수 증상이 심해 보였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물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했죠. 물그릇과 밥그릇을 들고 창고로 돌아온 연주는 진돗개 앞에 조심스럽게 그릇들을 놓았습니다. 진돗개는 물을 보자마자 급하게 마시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물그릇을 거의 비워버렸죠. 천천히 마셔, 천천히. 연주는 진돗개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물을 다 마신 후 연주가 가져다 준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많이 먹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굶었던 탓에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상태였죠. 이름이 뭐니? 주인은 어디 있고? 연주는 진돗개의 목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목걸이나 인식표 같은 것은 없었어요.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죠. 연주는 진돗개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할까? 연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다 문득 창고 밖으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을 보았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뜰이라고 부르면 어떨까? 해가 뜨면 새로운 시작이잖아. 진돗개는 연주의 말에 작은 꼬리를 한번 흔들어 보였어요. 마치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연주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뜰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지내자. 연주는 해뜰이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순간 두 존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버려진 존재끼리의 묵묵한 위로가 시작되고 있었죠. 해뜰이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창고를 찾아가 해뜰이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어요. 해뜰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죠.
무엇보다 햇들이의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이 연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연주는 햇들이가 새끼를 잃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젖꼭지의 상태를 보면 분명히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새끼들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아마도 주인이 새끼들만 데려가고 어미는 버린 것 같았죠. 햇들아, 오늘도 밥 먹으러 왔어. 연주는 평소와 같이 물그릇과 밥그릇을 들고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햇들이가 창고 안에 있지 않았어요. 연주는 주변을 둘러보며 햇들이를 찾기 시작했죠. 햇들아, 어디 있니? 연주가 햇들이의 이름을 부르자 학교 뒤편 숲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는 그 소리를 따라 걸어갔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걸어가지도 않아서 햇들이가 나타났죠. 하지만 오늘의 햇들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어요. 연주는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랐죠. 햇들이가 물고 있는 것은 아직 눈도 뜨지 않은 아기 강아지였습니다. 어머, 햇들아. 연주는 서둘러 햇들이에게 다가갔어요. 햇들이는 연주 앞에 새끼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새끼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고 몸은 차가워져 있었죠. 이 아이는 살아있긴 한 거니? 연주는 새끼 강아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험해 보였죠. 연주는 즉시 새끼를 품에 안고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햇들이는 연주의 뒤를 바짝 따라오며 걱정스러운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새끼를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연주는 햇들이의 간절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연주는 서둘러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먼저 부드러운 수건으로 새끼의 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몸을 살살 닦아주었죠. 새끼는 너무 작아서 연주의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올 정도였어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연주는 새끼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따뜻한 우유를 끓여서 스포이드로 조금씩 입안에 넣어주었어요. 새끼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몇 번 시도하자 조금씩 우유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햇들이는 연주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새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애타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때로는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연주를 올려다보곤 했죠. 마치 고마움과 간절함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는 새끼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죠. 연주는 마을 이장인 권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 연주입니다.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가요, 연주 씨? 아기 강아지가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수의사 선생님을 불러주실 수 있나요? 권 이장은 연주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알겠다고 답했어요. 평소 툴툴거리는 성격이었지만 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곧 수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따뜻하게 해주세요. 연주는 권 이장의 말을 듣고 새끼를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전기장판을 약하게 틀고 그 위에 부드러운 담요를 깔아서 새끼를 눕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뜻한 우유를 조금씩 먹여주었죠. 햇들이는 한시도 새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때로는 새끼의 몸을 조심스럽게 하차주기도 했어요. 모성애가 가득한 모습이었죠. 1시간 정도 지난 후 수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중년의 남자 수의사는 새끼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탈수가 심하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처치를 잘하셨네요. 수의사는 새끼에게 수액을 놓고 체온을 올리는 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주에게 앞으로 돌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계속 따뜻하게 해주시고 2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주세요. 수의사가 떠난 후 연주는 새끼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햇들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존재는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함께 애쓰고 있었죠. 새벽 3시, 연주는 새끼 강아지의 작은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2시간마다 우유를 먹이고 체온을 확인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피곤함보다는 새끼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더 컸죠. 햇들이도 연주와 마찬가지로 밤새 새끼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새끼의 몸을 조심스럽게 하차주기도 하고 때로는 연주를 올려다보며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한 눈빛을 보내기도 했어요. 모성애가 가득한 햇들이의 모습을 보며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햇들아, 우리 아기가 많이 좋아졌구나. 연주는 햇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어요. 새끼는 이제 우유를 제법 잘 받아들이고 있었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씩 작은 울음소리를 내기도 했죠. 생명력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새벽 5시쯤 새끼가 처음으로 스스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은 다리를 꿈틀거리며 어미를 찾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햇들이는 그 모습을 보고는 조심스럽게 새끼 곁으로 다가갔죠. 어머, 햇들아, 우리 아기가 움직이네. 연주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햇들이가 새끼를 부드럽게 하차주자 새끼는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아 기어가려고 했어요. 비록 아직 눈은 뜨지 않았지만 생명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연주는 그 순간 갑작스럽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작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새끼를 마치 자신의 아이를 돌보듯 애정을 쏟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연주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 눈물 속에는 단순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복잡한 감정들이 함께 섞여 있었죠. 연주는 새끼를 돌보면서 계속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특히 유진이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그 아이도 이렇게 작고 약한 존재였는데 연주는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그 아이에게도 이렇게 해줬더라면. 연주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만약 유진이가 힘들어할 때 이렇게 밤새 곁을 지켜주었다면,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는 자신이 교사로서 부족했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연주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침 7시, 새끼는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햇들이의 젖을 제대로 빨기 시작했고 작은 꼬리도 살짝 움직이고 있었어요. 햇들이는 새끼가 젖을 빠는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햇들아, 정말 수고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아이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연주는 햇들이를 보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햇들이가 새끼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연주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새끼와 햇들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자신이 놓쳤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 같았습니다. 물론 유진이와 새끼 강아지는 다른 존재였지만 연주에게는 둘 다 소중한 생명이었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야. 연주는 햇들이와 새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생긴 것이었죠. 연주는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햇들이는 연주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새끼를 핥아주며 모성애를 표현했죠. 연주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연주는 새끼의 작은 머리를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 작은 생명이 자신의 보살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 연주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죠. 어쩌면 이것이 연주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끼가 완전히 회복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작은 강아지는 이제 제법 통통해졌고
해뜨리의 젖을 열심히 빨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연주는 매일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해뜨리도 새끼가 건강해지자 한결 밝은 표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연주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했어요. 해뜨리가 또 다른 새끼를 물고 나타난 것이었죠. 이번에는 저번보다 조금 더 큰 새끼였습니다. 털색도 달랐어요. 갈색과 흰색이 섞인 예쁜 털을 가진 새끼였죠. 해뜨라, 이 아이는 또 어디서 데려온 거니? 연주는 해뜨리가 물고 온 새끼를 받아 안으며 물었어요. 해뜨리는 꼬리를 흔들며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 아이도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죠. 연주는 새끼의 상태를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첫 번째 새끼만큼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돌봐줄게. 연주는 해뜨리의 부탁을 받아들였어요. 이미 한 마리를 키우고 있으니 한 마리 더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연주는 새로운 새끼도 따뜻하게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뜨리의 보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틀 후, 해뜨리는 또 다른 새끼 2마리를 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2마리를 데려온 것이었죠. 연주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해뜨라, 너 혹시 동네 강아지들을 다 데려올 생각이니? 연주는 웃으며 해뜨리에게 말했습니다. 해뜨리는 꼬리를 더욱 세게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어요. 연주는 새로운 새끼들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해뜨리를 포함해서 총 5마리의 강아지가 연주의 집에 살게 되었죠. 이러다가 우리 집 이게 보육원이 되겠네. 연주는 혼잣말을 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이 활기차고 따뜻해진 것 같았죠. 새끼들의 재롱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거웠어요. 해뜨리는 새끼들을 모두 데려온 후에도 연주에게 보온을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해뜨리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폐교 뒤편 언덕에서 땅을 파기 시작한 것이었죠. 해뜨라,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연주는 해뜨리의 행동이 궁금해서 뒤를 따라갔습니다. 해뜨리는 특정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었어요. 마치 그 자리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죠. 1시간 정도 지난 후 해뜨리가 뭔가를 물고 연주에게 달려왔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작은 상자였어요. 연주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게 뭐지? 상자는 오래된 플라스틱 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었어요. 오래된 음반지 하나, 빛이 바랜 금장 메달, 그리고 색이 바랜 사진 몇 장이 있었죠. 연주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았습니다. 음반지는 아이들이 쓰기에는 너무 컸고 금장 메달에는 우수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들을 보는 순간 연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건... 사진 속에는 연주가 교사로 일했던 시절의 아이들이 찍혀 있었어요. 지금은 다 성인이 된 제자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죠. 연주는 그 사진들을 보며 과거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보물 상자였구나. 연주는 이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자신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모아서 보물 상자를 만들어 묻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해뜨리가 그것을 찾아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그때의 추억들을 떠올렸어요. 아이들과 함께 운동회를 했던 기억, 소풍을 갔던 기억, 함께 웃고 떠들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죠. 참 예쁘던 아이들이었는데. 연주는 사진 속 아이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연주의 시선을 끄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유진이가 찍힌 사진이었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유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진이도 이렇게 밝게 웃을 줄 알았구나. 연주는 그 사진을 보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신이 기억하는 유진이는 항상 조용하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이 사진 속의 유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행복해 보였죠. 어쩌면 연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진이도 학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주는 지금까지 자신이 유진이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해뜨리는 연주가 보물 상자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연주는 햇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햇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소중한 추억을 찾아줘서 말이야. 연주는 보물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아두었습니다. 이제 이 보물 상자는 연주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었죠. 햇들이가 가져다준 이 선물을 통해 연주는 자신의 교사 시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들이와 새끼들이 연주의 집에 정착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 연주의 강아지 가족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권 이장은 처음에는 개들이 너무 많다고 투덜거렸지만 지금은 오히려 연주를 걱정해주는 마음으로 가끔 사료를 사다 주곤 했죠. 어느 날 마을 이웃 김할머니가 연주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김할머니는 몇 달 전 아들이 사준 스마트폰을 겨우 사용할 수 있게 된 참이었죠. 연주야, 너 인터넷에 나왔더라. 네, 제가요? 연주는 김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연주에게 보여주었어요. 화면에는 연주와 햇들이 그리고 새끼들이 함께 있는 사진이 떠 있었죠. 이게 뭔가요? 마을 청년회에서 우리 마을 소식을 올렸나 봐. 폐교에서 강아지들 키우는 선생님 이야기가 나왔어. 연주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주의 이야기를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그것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연주는 딱히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햇들이와 새끼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연주는 집 앞에 낯선 자동차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서울 번호판이 달린 깔끔한 소형차였죠. 연주는 누가 찾아온 것인지 궁금해하며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여성의 얼굴을 본 순간 연주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최연주 선생님이신가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여성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유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기억하세요? 그 순간 연주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진이. 연주가 수년간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바로 그 제자였죠. 연주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유진이. 정말 유진이구나. 연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조그만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유진은 연주의 반응을 보며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저 유진 맞아요. 인터넷에서 선생님 소식을 보고 찾아왔어요. 연주는 유진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햇들이와 새끼들이 낯선 손님을 보고 신기해하며 다가왔어요. 유진은 강아지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와,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봤던 강아지들이군요. 그래, 햇들이가 데려온 새끼들이야. 모두 4마리나 돼. 연주는 유진에게 햇들이와 새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유진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바라보며 말했죠. 역시 선생님다우세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셨네요. 연주는 유진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유진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유진은 오히려 자신을 좋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연주는 그동안 억눌러왔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유진아, 선생님이 미안해. 그때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은 연주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연주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죠. 그날 말이야. 내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을 때 선생님이 먼저 가버렸잖아. 그래서 너가 그런 일을. 아, 그날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유진은 연주의 말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선생님, 저는 그날 선생님이 안아주셨던 게 기억나요. 제가 울고 있을 때 선생님이 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고 괜찮다고 말해주셨잖아요. 연주는 유진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어요. 자신은 그날 서둘러 집에 갔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유진의 기억은 달랐거든요. 정말 그랬나?
네, 그리고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힘들 때는 언제든지 선생님을 찾아와도 된다고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유진은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연주는 점점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유진이 맞았습니다. 연주는 남편 걱정에 서두르긴 했지만 유진을 그냥 두고 가지는 않았었죠. 선생님이 그때 손 내밀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없었을 거예요. 유진의 말에 연주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기억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연주는 유진을 버리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진에게 희망을 주고 간 것이었죠. 지금 저는 심리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유진은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어요. 연주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죄책감으로 여겨왔던 일이 사실은 유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고마워, 유진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연주는 유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죠. 유진이가 다녀간 후 일주일이 지나자 연주는 마치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해뜨리와 새끼들을 바라보는 연주의 눈빛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연주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권 이장은 평소보다 더 자주 연주의 집을 찾아왔어요. 겉으로는 강아지들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연주가 걱정되어서였죠. 연주 씨, 강아지들 사료 떨어져 가는 것 같던데. 권 이장은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손에는 이미 새 사료 포대를 들고 있었어요. 연주는 권 이장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뭘 고맙긴. 마을에 이런 소식이 퍼지니까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 권 이장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를 유지했지만 새끼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감추지 못했죠. 해뜨리는 권 이장을 보면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권 이장도 처음에는 개를 무서워했는데 지금은 해뜨리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어 주곤 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연주의 강아지 가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김할머니는 집에서 키우던 닭이 낳은 계란을 가져다 주었고 박할아버지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나누어 주었죠. 연주야, 이 배추로 김치 담가 먹어. 강아지들도 삶은 고기 좀 줘도 될 거야.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연주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연주의 이야기가 더 널리 퍼지면서 도시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한두 명씩 왔는데 점차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강아지들 보러 왔어요. 어느 주말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도시에서 자라서 강아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해뜨리와 새끼들을 보고는 눈을 반짝였어요. 와, 정말 예쁘다. 아이는 새끼들과 놀며 즐거워했고 부모들은 연주와 이야기를 나누었죠. 연주는 해뜨리와 새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방문객들은 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이야기네요. 우리 아이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겠어요. 연주는 방문객들을 위해 작은 독서방을 개방했어요. 해뜨리와 새끼들이 있는 공간 옆에 책들을 비치하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죠. 강아지들과 함께 책을 읽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진돗개와 함께하는 힐링 독서방이라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방문객들은 연주의 독서방에 대해 극찬했습니다. 특히 해뜨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서 살살 꼬리를 흔들며 친근함을 표현했어요. 새끼들도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놀아주었죠. 소문이 퍼지면서 주말마다 서너 팀의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연주는 이들을 정성스럽게 맞이했어요. 해뜨리와 새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죠.
진돗개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에요. 주인에게 매우 충성스럽고 영리하기도 하죠. 연주는 해뜨리를 통해 진돗개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에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고 한국의 전통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거든요. 방문객들은 연주의 집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시골의 정취를 만끽했어요. 이런 평화로운 마을이 있다니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음에 또 올게요. 방문객들의 반응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권 이장은 연주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연주 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네. 좋은 일이야. 저야말로 마을 분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연주는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해뜨리와 새끼들은 이제 마을 전체의 마스코트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산책할 때마다 연주의 집 앞을 지나가며 강아지들을 보고 갔죠. 해뜨리도 이제 우리 마을의 일원이구나. 연주는 해뜨리를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버려져서 절망적이었던 해뜨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새끼들도 건강하게 자라면서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해뜨리와 새끼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찾아오는 방문객들까지. 연주의 주변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모두가 서로를 따뜻하게 돌봐주는 큰 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연주는 창가에서 폐교 운동장에 피어난 개나리꽃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죠. 그때는 쓸쓸함과 외로움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뜨리와 새끼들은 이제 완전히 자란 어엿한 개들이 되었어요. 새끼들은 각자의 개성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연주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해뜨리는 여전히 연주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연주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곁을 지켜주었어요. 해뜨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연주는 해뜨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연주가 다시 아이들을 가르치는 첫날이었거든요. 마을에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함께 오기 시작했죠. 연주는 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폐교 운동장 한쪽에 작은 야외 교실을 만들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에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방석들을 준비했죠. 해뜨리와 새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전 10시, 첫 번째 아이들이 도착했어요. 서울에서 온 7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 남매였죠. 아이들은 해뜨리와 새끼들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와, 강아지들이 정말 많아요. 이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의 질문에 연주는 하나씩 강아지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해뜨리는 아이들을 보면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서 친근함을 표현했죠. 새끼들도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오늘은 강아지들과 함께 자연 수업을 해볼 거예요. 연주는 아이들을 돗자리에 앉히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뜨리는 연주 옆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죠.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개들이죠. 연주는 아이들에게 진돗개의 특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해뜨리를 바라보며 연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동물 사랑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죠. 생명은 모두 소중해요. 우리가 동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사랑으로 대해야 해요. 아파하지 않게 도와줘야 해요.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연주는 아이들의 답변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이 바로 교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였죠. 수업이 끝난 후 연주는 아이들과 함께 해뜨리와 새끼들을 돌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물그릇을 채워주고 털을 빗겨주고 함께 놀아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죠. 선생님, 다음에 또 와도 돼요? 물론이야.
언제든지 와서 햇들이와 새끼들과 놀아줘. 아이들이 돌아간 후 연주는 홀로 운동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들이가 옆에 와서 연주의 무릎에 턱을 기댔어요. 연주는 햇들이를 쓰다듬어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연주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진이가 다시 마을을 찾아온다는 연락이었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동료 상담사들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작은 치유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떨까요? 유진은 연주와 만나자마자 제안했습니다. 햇들이와 새끼들을 매개로 한 동물 치유 프로그램을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해보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햇들이도 분명 도움이 될 거야. 연주는 유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에 2번씩 작은 치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 외로움을 느끼는 노인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죠. 햇들이와 새끼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무언의 위로를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햇들이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곁을 지켜주었어요. 강아지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마워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연주는 이런 반응을 보며 자신이 다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봄이 깊어갈 무렵 연주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슬픔에 잠겨서가 아니라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여보, 나 이제 다시 잘 살고 있어. 햇들이와 새끼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아요. 연주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뛰어노는 햇들이와 새끼들을 바라보았어요. 선생님 노릇도 다시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와서 배우고 가고 마음 아픈 사람들도 와서 위로받고 가요. 연주는 자신의 근황을 남편에게 보고하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을 덧붙였죠. 모든 건 햇들이가 시작해준 거야. 이 아이가 새끼를 데려와서 나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줬어요. 햇들이는 마치 연주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연주 곁으로 다가왔어요. 연주는 햇들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야. 햇들아, 오늘도 고마워. 햇들이는 연주의 품에서 작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연주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햇들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죠. 폐교 운동장에서 새끼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쓸쓸한 폐교가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시작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하셨을 테니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